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둑의 전설 조은현 일대기 25 김종서. 그때부터 스승이 타이트하게 조이기를 시도해왔다. 도체 기와 변에 손바닥만한 집들을 굳혀두고 야금야금 중원의 혁진에 교두보를 확립하는 전략이었다. 1, 2국에 서로 대마를 잡고 잡히는 사륙전을 펼쳐 관전자들을 즐겁게 했던 두 사람이 최종 결승국에서는 집차지 바둑의 진수를 선보이며 제한시간을 모두 소비한 끝에 285수의 빽빽한 기보를 남겼다. 결과는 백의 두집반 승리. 격차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백의 완성국으로 평가된 한 판이었다. 잊혀질만 하면 한 건씩 사고를 내는 노장 조은현은 그렇게 제자의 대기록을 심술궂게 방해하며 나름대로 스승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조국수의 출란배 우승이 확정된 순간 중국 현지의 소식통이 성연보를 알려왔고 평창동 자택에서 샴페인이 터졌다.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는 손자들의 축가가 울렸고 며느리 정미화 여사는 시어머니의 귀에 희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아들이 출란배 타이틀을 땄대요. 출란배가 뭐다냐? 후지집에 있겠지. 그래요. 아무튼 이겼다니까 기뻐하세요. 누구한테 이겼는데? 창호한테요. 뭐? 창호한테? 너무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력이 현저히 감퇴되었지만 언제부턴가 아들이 제자인 창호에게 자꾸 밀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있는 그녀였다. 얘야 어디서 뒀다냐? 중국에서요, 할머니. 뭔 대회라고? 출란배요. 중국에서 만든 국제대회예요. 그래, 그럼 우승한 거냐? 네, 상금도 많이 받고 트로피도 받았답니다. 그래, 썩었다. 전라도 사투리로 좋다는 뜻. 그녀는 생신잔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꾸 외손자인 필자에게 아들의 시합에 관해서만 물었다. 그로부터 1시간쯤 후쯤 중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인공 조국수가 낭낭한 음성으로 어머니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겼다면서? 네 어머니, 장하다 내 새끼, 어여오거라. 넘어 다음에 수화기를 건네받은 아내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다. 필자는 수없이 많은 큰 성북 뒷끝에 외갓집에 들렀지만 그때처럼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응시배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 숙모의 눈물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삼촌이 전화로 이겼다는 말을 전해온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늘 졌다고 대답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음. 그만큼 세기말 조국수는 힘겨운 행보를 걷고 있었으므로 오랜만에 들려온 우승 소식에 모두가 감격했던 거였다. 그날 10여 명이 넘는 조카들과 손자들은 국수의 사모님으로부터 특별 용돈을 받았다. 출란배 상급의 일부분을 쪼개 갖는 행운을 누린 것이다. 99년 조국수의 전적은 42승 13패 76.3%. 전년도에 비해 한결 안정감을 되찾은 기록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국내외 바둑계는 이창호 제국이었지만 조은현은 제국의 고문으로서 위험을 잃지 않았고 언제든지 전쟁터가 부르면 출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전사로 대기하고 있었다. 2000년 세계 바둑계의 화두난 세대교체였다. 동양삼국 중 가장 먼저 변혁의 건물결이 시작된 곳은 중국. 몇 년 동안 정상을 양분해왔던 창하오와 마샤오춘이 신하들에 의해 무너지면서 좌우 허양, 위빈, 샤오웨이강, 류시효, 딩웨이, 류스진 등 무려 8명의 타이틀 보유자가 난립하는 군웅할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본도 조치훈으로부터 왕리청이 랭킹 1위를 물려받았고 요다, 조선진, 류시훈, 야마시다 게이코 등의 신예들이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시대의 조류를 확인시켜 주었다.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 부동의 정상으로 군림하던 이창호의 위상이 다소 흔들리면서 이세돌, 목진석, 최명훈, 이상훈, 예내위 등이 타이틀 보유자로 떠올랐다.
그렇게 고대하던 응시배를 차지하긴 했으나 2000년도 말 이창호는 왕이 명인, 기성, 패왕 등 사관왕에 그치면서 다성 3위, 상금 랭킹 3위로 추락하는 고배를 맛봐야 했다. 우리의 주인공 조은현 구단의 성적도 제자와 더불어 신통하지 않았다. 30승 25패 54.5%, 최악이라던 98년도의 기록보다 저조한 생애 최악의 성적이었다. 세계 챔피언 이창호와 바둑 황제 조은현의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것은 상대들이 그만큼 따라붙었다는 점거, 사관학교에 비견되는 한국기원 원생 출신 기사들이 성장하면서 정상권의 볼륨이 두터워진 것이다. 두 사제가 국제대회보다 국내 대회 타이틀을 따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타작의 승률에 불과한 조은현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성취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저조한 외형 승률에 비해 내실은 알찼던 것이다. 5월에 거행된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류시운, 딩웨이, 이창호를 연파하고 우승했으며 8월에 열린 13회 후지집에서 조우신, 쥔신, 조치훈, 조우, 허양, 목진석, 창하오를 내리누르며 우승 47세의 절정을 과시했다. 특히 본선 2회전에서 이창호에게 일격을 안겨줬던 중국 랭킹 1위 저우, 허양, 구단과 8강전은 노장의 투혼이 살아있는 한판으로 기억된다. 저우, 허양은 후지집배 직전 중국의 타이틀전에서 라이벌 창하오를 4대0 스트레이트로 물리쳐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의 비밀병기. 그가 이창호를 꺾자 중국 선수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기뻐했었다. 세계 최강 이창호를 제압했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 조은현은 상대하기가 쉽겠지. 내 웨이핑, 마사오춘, 장하오가 못 이뤘던 꿈을 저우, 허양이 꼭 달성해 주리라 그들은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흙을 잡은 조은현은 반상에서 노병이 아니라 팔팔한 특전용사였다. 번개같이 내기를 차지하고 나서 고도의 책략으로 중앙을 지워 127수 만에 저우, 휘양의 항사를 받아냈다. 제자의 복수를 시원하게 해준 것. 결승에서 장하오가 전우, 저우, 허양의 복수를 벼르며 의욕적인 신수를 구사해 왔으나 조은현은 치고 빠지기 작전에 놀아버렸다. 결승 7번 진출해서 6번의 우승을 거둔 조은현의 위대한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다. 조국수가 후지집배를 두 번째 제패하고 목징석 5단이 3위를 차지하던 날 도쿄 상궁에 쌍무지개가 떠올랐다. 그해 가을부터 열린 제2회 농심 신라면배 국가대항전에서도 조은현은 부장으로 출전해 일본의 부장 야마다 7단과 중국의 주장 위빈 9단을 연파하며 한국팀 불패 신화에 이바지했다. 2000년도 상금 순위를 유심히 살펴보시라. 1위 조은현 3억 9천만원, 2위 유창혁 3억 5천 7백만원, 3위 이창호 2억 8백만원. 승률 50%대의 조국수가 이창호에 비해 2배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 최소의 승률로 최대의 소득을 올린 그의 경제적 활동은 과다한 대국 숫자 스케줄에 시달리는 정상급 기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최근 이창호 시세돌 유창욱의 행보에서도 역량을 경제적으로 분배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하다. 21세기 바둑 스타들에게 발칸포나 M60 기관총 스타일의 무차별 제압 사격보다 K1 소총의 조준 사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얘기인즉슨 그해 중국 체육주보는 세계 랭킹 10위를 발표하면서 조은현을 1위에 선정했다. 2위는 유창혁, 3위 이창호 순이었다. 반면 한국기원에서 발표한 세계 랭킹 순위는 중국과 역순이었다. 1위 이창호, 4회 삼성화재배 우승, 4회 응시배 우승, 2위 유창혁 12회 후지집배 우승, 5회 삼성화재배 우승, 3위 조은현 1회 출란배 우승, 13회 후지집배 우승. 랭킹의 공정성을 놓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밀레니엄 교체기의 세계배덕계 판단은 다름 아닌 한국 3인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은현이 13회 후지집의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추자기 직전 일본의 왕리층이 충남배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대회 타이틀은 모조리 한국 기사들이 독점해왔다.
최근 CSK배 아시아 사국 단체전에서 연성 기록이 깨졌지만 2000년 봄 조은현은 사업가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게 된다. 평생 바둑 외길만 걸어온 성부사인지라 바둑을 떠날 수는 없고 인터넷 바둑의 가능성의 미래를 베팅하기로 한 것이다. 회사명은 인터넷 바둑 리그를 표방한 ICBL 현 타이잼의 모체이다. 국내 바둑 사이트 중 최대 자본금으로 출발한 ICBL의 간판 역할을 맡아 인터넷 바둑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사업 방향은 여러 갈래지만 기사가 아닌 이사 조은현이 기획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바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기전 창설. 전 세계의 프로기사들이 온라인에서 리그전의 순위를 가리는 파격적이고도 웅대한 스케일의 기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온라인 대국은 기술상 문제와 스폰서만 해결되면 기존의 국제기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많은 대국을 소화해낼 수 있다. 그렇게 절약한 경비는 상금으로 하면 우승자부터 순위대로 많은 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성으로 우승할 경우 천문학적인 상금을 받게 된다. 또 바둑팬들이 실시간으로 관전을 하며 성적을 예상해 배팅하는 게임 측면의 요소도 가미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운영된다면 바둑의 패러다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본다. 그렇게 태동된 ICBL은 타이잼으로 변신했고 2002년 4월 라이브 바둑과 합병하면서 되면서 다시 태어났다. 이 사이트에서 조은현은 이창호, 유창혁, 선홍국 등의 기사들과 함께 의기투합해 바둑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고수의 한 수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잊을만 하면 화라산처럼 들치고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했던 바둑 황제 조은현 사업의 영역에서도 귀신이 돕는 사람이기를 기대해본다. 드디어 타이잼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오픈 기전을 만들어 천하에 공표했다. 타이잼 구단의 실력만 인정받으면 누구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참가자가 익명의 아이디로 온라인상의 대기를 벌이는 희대의 이벤트. 한국 기업은 프로기사들의 참가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주최 측의 익명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는 일. 바둑 매니어들에게는 담배 같은 소식이지만 프로바둑의 권위와 정통성을 지키고 싶은 한국기원 측의 입장을 감안하면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조국수는 프로기사의 대표적인 얼굴이면서 타이잼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번 일로 한국기원과 다소 갈등할 여지가 다분하지만 한국 문화의 바둑 문화의 대중화, 바둑 인구의 확대 차원에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바둑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세계대회보다 더 신선하고 자극적인 대회의 등장이 나쁠 리 없다. 타이잼 오픈 대회가 파격적인 방식의 기전이긴 하지만 필자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금 예산보다 10배 정도 확대하고 전 세계의 모든 강자들이 평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메모드 기전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진행상의 문제점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에 기대난 이지만 참고로 요즘 바둑 사이트 대기실에서 꽤 많은 프로기사 연구생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수는 낮지만 바둑을 보면 눈만큼은 프로의 경지에 달한 아마추어들은 고수들의 착점을 지켜보며 대국조가 프로기사 누구인지 짐작해보기도 한다. 필자는 몇몇 프로기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청소년 기사들은 부담없는 아마추어들과의 수담을 나누며 그들의 신선한 발상을 흡인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국수도 가끔 한국 갈 때 인터넷 바둑을 든다. 친구 자미수 사단을 골탕 먹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타이잼의 골수 매니아들께서는 조국수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비슷한 기품의 강자가 출연하면 혹시 그가 평창동의 바둑 황제 아닌가 의혹을 품어봤을 것이다. 참고로 밝히자면 조국수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 한 개의 아이디로 계속두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 굳이 보안을 따지느냐 하면 그것은 프로기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바둑을 업으로 삼는 기사에게 아마추어들이 한판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소정의 지도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대국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프로기사들이 인터넷 바둑을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담없이 바둑을 즐기거나 불특정 다수의 아마 강자들과 승부하면서 끊임없이 칼날을 가는 적 기량 연마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국수의 경우 전제에 해당한다. 타이잼 사이트의
똑똑한 배팅 대국을 즐기는 쪽이다. 또 다른 강자들이 대국을 지켜보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는 것도 즐긴다. 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배팅에도 천부적인 성부 감각이 있어 주로 다른 편에 속한다. 그렇기에 언제나 두둑한 사이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사이버 대국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통해 바둑게임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고 싶어한다. 바둑한기에 좋은 년의 인생은 무수한 성부의 연속선상에서 크고 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파른 상속 곡선을 그려왔다. 세계 최연소 입단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천재적 소년기, 세고의 문화생으로 기도를 닦으면서 신인왕에 올랐던 일본의 청소년기, 기국에서 질풍노도처럼 타이틀 사냥에 나섰던 청년기, 응시배를 거머쥐면서 세계 정상에 오른 장년기, 그리고 제자의 장용에게 하나둘씩 타이틀을 이양하면서도 큰 시합에서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아직 노년기로 부르기엔 그의 기백이 너무 창창하고 기량도 녹슬지 않는 상태지만 조국수 자신은 후배들에게 스스로를 놓친내라고 흠사를 부린다. 국제대회에 나가도 최고령 참가자이기 1수인 그는 이제 바둑에 관한 업적은 이룰 만큼 이룬 인물, 바둑 문화사업이 필생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바둑의 중원에 뛰어들어 신묘한 보법과 현란한 변신술, 전류와도 같은 건법으로 일세를 풍미하고 그만의 자기리를 세웠으며 문화의 최강의 후계자를 배출한 조은현의 영광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리라. 전신으로서의 내공과 위엄은 사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이고 바둑계의 걸출한 위인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조국수의 포석이 기풍의 그것처럼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 찬란히 꽃피우기를 바란다. 그 꽃의 개화 결실은 다름 아닌 바둑 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선물일 것이기 때문에